긴급 속보로 전합니다. 국회 대첩 실황 중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포에 찌든 4+1의 논평들이 기가 막힌 논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좀 겁에 질리긴 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집회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17일 내일도 계속되고, 가실 분은 집결 방법을 숙지하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석하는 게 아니라 이게 들어가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숙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전에도 한바탕 밀어붙이기를 했지만 오후 3시 15분경에 국회의사당 후면 안내실 쪽, 그러니까 국회의사당 후면이니까 정문 말고 후면 쪽이죠. 뒷면 쪽으로 사람이 들어가거든요. 그 안내실 쪽에서 애국시민들이 홍익표 민주당 의원을 쫓아갔습니다. 공수처법 날치기 결사 반대, 좌파독재 선거법 반대 등의 손팻말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보이니까 뛰어갈 수밖에 없죠. 홍익표 의원뿐만 아니었고 같은 당 서른 최고위원도 차를 타고 빠져나가다가 가로막혔습니다. 애국시민들은 차를 둘러싸고 빨갱이다, 이북으로 가라, 미친놈, 뭐 이런 고성이 나오겠죠. 당연히 나왔습니다. 그러자 설훈 최고위원은 결국 차에서 내려 경찰의 보호를 받으면서 의원회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훈을 붙잡으려는 사람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 등이 엉키면서 설훈의 안경이 날아가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에게도 어김없이 빨갱이를 타도하자 등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같은 시각 국회의사당 정문 출입구 쪽 상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국회의사당 정면 동상 위에 올라간 한 남성은 국회법 파괴, 화장실 날치기, 문희상 즉각 사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문희상이 의사봉을 화장실에서 쓴다라고 병원으로 달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문희상이 화장실 날치기 주범이 된 셈입니다. 국회법 파괴, 화장실 날리기, 문희상 즉각 사퇴라고 적힌 팻말을 흔들면서 그 옆에서는 태극기를 망토처럼 두른 남성이 꽹과리를 치면서 공수처 방대 등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그들 앞에 섰습니다. 김 전 지사는 여러분들이 와서 문희상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간다고 하는데 가라고 하세요 라며 집회 참석자들을 독려했습니다. 김 전 지사보다 먼저 확성기를 든 한 남성은 내년 4월 15일 전에 이 좌파 빨갱이들이 국회의원들을 몰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조만간 저희가 힘을 합쳐서 민주노총을 해체하고 민주당을 해산하고 정교조를 무력화시키자, 뭐 이런 발언들이 막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지지자들의 결집이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녁 때인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수시간째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한국당은 이러한 사태가 모두 문희상 국회의장의 책임이다 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 한국당 지지자들에게는 오전 11시 행사 후 해산하라고 해서 그 행사는 그대로 해산됐다라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갑자기 국회 정문을 봉쇄하고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으면서 더욱더 격앙이 된 것 같다라며 의사 일정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국회다. 그러나 이것을 봉쇄하고 오히려 이를 키운 것은 문희상 의장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만약에 정상적으로 흐른다면 왜 우리 애국시민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집회를 할 필요가 있나요?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먼저 세입 부분부터, 그걸 부수부발이라고 하는데 이 부수부발에 대한 의결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부수부발 의결을 막을 준비를 한국당 의원들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세입 부분을 도외시하고 세출 부분, 돈 들어오는 쪽은 놔두고 돈 쓰는 쪽만 기습 상정을 하는 바람에 한국당이 허가 찔렸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입부터 심의하고 그 다음에 세출을 심의해야죠. 그러니까 거꾸로 해버린 겁니다. 문희상이.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표는 논평을 통해서 현 정권의 대주주를 자처하는 민주노총이 국회 담장을 폭력적으로 무너뜨릴 때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더니, 그 당시 잭소리도 안 했잖아요. 이 사람들. 민주노총이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것에는 잭소리도 못하더니 예정된 집회에 참석하려는 국민의 국회 출입을 강제로 막으려 했던 것도 모자라 유린 운운하는 것은 실로 염치 없는 짓이라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국회를 유린하는 것은 권력에 굴복한 일방적인 날치기를 중단하라고 하는 국민이 아니라
선거법과 공수처법 강행을 위해 국회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를 유린하는 게 누굽니까? 문희상과 민주당 아닙니까? 그리고 4+1 그 떨거지들이 국회를 유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과 같은 국회 혼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당은 오늘 오전 열었던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구탄 대회를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17일부터 19일까지 장기전으로 갑니다. 만약 가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좀 이따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 방법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그걸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국회가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가십시오. 집회 참석자들이 오늘과 같은 방법으로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면 됩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제가 황교안 대표한테 한국당, 우리공화당 의원 수만으로는 절대 못 막는다. 애국시민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도 인정했다. 내일 본회의 상황을 장담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셔야 되고 그대로 기다려야 되고 내일도 비상대기에 들어가셔야 한다. 지금부터 국회에 모인 애국시민들은 비상대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울러 한국당이 반드시 집회를 여기서 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능한 분들은 오래 계시고 바쁜 분들은 가셔도 된다면서 국회의사당 정문 쪽 말고 뒤쪽으로 돌아가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일반 시민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출입증을 받아야 돼요. 그 출입증을 받는 방법이 이겁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황교안 대표 만나러 왔다 하고 주민등록증을 내면 출입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사당 안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각 출입하는 데를 통과할 때 황교안 대표 만나러 왔다 하고 주민등록증 제시하면 무조건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 거기서 주민등록증 카피를 뜨거나 못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가시면 됩니다. 또 다른 집회 사회자는 한국당이 오늘과 같은 행사를 한다면 문제가 없다. 만에 하나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만에 하나 행사가 경찰력의 저지로 못하게 되거나 또는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사당역 전철역 국회의사당역 있죠. 거기 3번 출구로 오후 1시까지 모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1시까지는 정 안 되면 글로 가는 거고 만약에 가능하신 분들은 오전 11시까지 만약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빨리 가셔도 됩니다. 좀 더 빨리 가셔가지고 이 집회를 준비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내일부터 19일까지 정해진 시간은 없고 11시 이전에 아무 때나 가든지 오후 1시에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로 가시든지 어쨌든 여의도로 가셔가지고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또 보수 유튜버 김상진 이분께서도 이렇게 얘기하네요. 문희상 의장 자택 공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서 국회의장 공관이 있거든요. 그 앞에서 집회를 열어서 출근하지 못하도록 막자라는 제안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쪽으로 또 지원을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하여튼 국회가 더 중요하니까 국회에서 4+1 이 떨거지들이 이 야바이꾼들이 거기서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도록 말리실 분이 계신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제대로 숙지가 안 되신 분들은 그 장면을 한번 더 돌려보세요. 자, 오전 11시까지 국회의사당 안에 또는 오후 1시까지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뭐 이런 방식으로 무조건 가시면 방법은 있을 겁니다. 이러니 다른 정당들이 뜨끔하죠. 난리가 나죠. 민주노총에서 국회의사당 담을 무너뜨릴 때는 잭소리도 못하던 사람들이 한국당 지지자들한테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퍼붓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오늘 혼좀 났을 텐데요. 오늘 오후 논평을 통해서 한국당이 극우 세력과 결탁해. 극우 세력이 누가 극우 세력입니까? 저나 여러분이 극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냥 애국 시민일 뿐이에요.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치는 그래서 편가르기를 하는 그런 단어들을 얘들은 잘 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극우 세력과 결탁해 국회 난입을 시도하는 국회 진입을 시도했지 언제 난입을 시도했습니까? 단어를 골랐어도 어째 이런 모양으로 골랐습니까? 그런 비이성적 형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짓들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 그 짓이 바로 비이성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날치기고 야합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비이성적 형태로 법과 질서를 유린하고 있다. 법과 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것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그리고 4+1 사실은 1+4 이
야바이꾼들이 모여서 법과 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한민국 제1야당이 선택한 것은 의회 정치가 아니라 정치 깡패나 다름없는 무법과 폭력이라는 점은 한국당이 언제 정치 깡패 짓을 했습니까? 자들이 지금 정치 깡패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깡패가 아니면 4+1이 뭡니까? 다수당을 무시하고 소수 야당들 그 자격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긁어 모아가지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정치 깡패지. 정상적인 한국당을 향해서 정치 깡패라뇨. 못된 그런 점은 정치개혁과 선거개혁, 이건 정치개혁이 아니죠. 정치개혁이죠. 그리고 이건 선거개혁이 아니고 선거개혁이죠.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 이런 정치개혁, 선거개혁, 심지어는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잖아요. 관건 선거, 권력의 힘을 가지고 선거를 뒤집는, 선거를 모사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이 필요성이 명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닙니다.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의 저지를 위해서 이런 국민저항, 헌법상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 필요한 상태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지 않습니까? 특히 황교안 대표는 저지선을 넘어 국회 경내에 침입하고 국회 본청 난입을 시도하는 당원과 극우단체 회원들에게 고생하셨다고 불법을 독려하는 행태를 보였다. 본청 난입을 시도했습니까? 진입을 시도했지. 그리고 본청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국회는 국민의 집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애국시민들 오늘 고생하셨어요. 황교안 대표가 고생하신 분들한테 고생하셨다고 하는 게 정상적이지 뭐가 잘못됐습니까? 국회 사무처와 경찰은 한국당의 불법적 행태를 방관하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 야, 민주노동당한테는 그래 했습니까? 잭소리도 안 했죠, 이 사람들. 민주노동당은 국회 담벼락을 무너뜨리는데 잭소리 한번 했습니까? 그러면서 한국당을 향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처벌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글도 안 되는 걸 지금 민주당이 엎조리고 있습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원내에서의 협상은 뒷전인 채 극우 광풍을 등에 업고 광장 정치에만 집중할 것이라면 차라리 국회를 떠나라고 한국당을 선택했습니다. 광장 정치에 몰두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민주당과 정의당 아닙니까? 촛불 그렇게 들 때 광장 정치를 찬양했던 사람이 문재인부터 문희상부터 국회, 민주당, 정의당 이런 떨거지들 아닙니까? 그때는 광장 정치가 민주주의의 대본산인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한국당 지지자들이 이러니까 이게 광장 정치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한 건 전부 다 괜찮아요. 그리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이런 끝간데 모르는 내로남불, 국민이 결국 심판할 겁니다. 그는 흥분한 참석자들을 가라앉히고 아수라장이 된 상황을 벗어나려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황교안 대표는 손을 흔들며 오히려 흥분을 고치시키기까지 했다.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누구 때문에 흥분했는데요? 이 정의당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 때문에 문재인이 때문에 흥분한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들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에 개입해서 권력으로 개입해가지고 선거를 야바이 치는 것을 박수 쳐줘야 됩니까? 그리고 선거법 이런 말도 안 되는 선거법, 공수처법, 문재인이 임기 후반기 정권 안정을 택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덮어주는 공수처를 만들기 위한 이런 악법에 대해서 국민이 침묵하란 말입니까? 흥분할 거리를 제공한 것은 문재인과 민주당이지 황교안 대표가 아닙니다. 광장의 뽕에 취해 참 표현 참 광장의 뽕에 취한 것들은 그들 아닙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촛불 정부라고. 광장의 뽕에 취한 것은 문재인과 민주당, 정의당 이런 떨거지들 아닙니까? 광장의 뽕에 취해 사리분별도 못하는 미숙한 정치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이건 바로 민주당과 문재인 청와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 아수라장이 된 국회에서 펄럭이는 성적이와 함께 국회를 떠나라. 국회를 떠나야 될 것은 정의당과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정의당 데리고 떠나세요. 그러면 이런 일 없습니다. 민주당은 즉시 정의당 데리고 그 말 잘 듣는 꼬봉 데리고 국회를 떠나세요.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이상 RMB 긴급뉴스 정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에러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노란 딱지와 더불어 계정이 폭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계정 폭파를 대비해서 새로운 계정, 예비 계정을 준비했습니다. 노란 딱지의 홍수와 대깨문들의 집단적 고의적 신고로 때로 몰려가서 신고를 합니다.
혹시 계정이 폭파될지도 모르니 계정을 하나 더 미리 만들어 놓으라는 구독자님들의 충고, 댓글에 따른 충고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예비 계정의 이름은 정광용의 R&B 영웅시대이며 새로운 계정의 주소는 아래 첫 번째 댓글에 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고 가셔서 구독을 한 번만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파 유튜브 채널은 노란 딱지의 홍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상을 일단 올리면 거의 대부분 모두 일단 노란 딱지가 다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의 자율 구독료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율 구독료 구자는 지금 여기 영상에서 나오는 바와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